다음 종목이 이제 봤을 때 영웅무역홀딩스가 되는 거고 12% 이제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분석을 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창해 에탄올과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1% 수익이 안 되더라도 청산을 좀 시키자. 그래서 종목 수는 10종목 밑으로 떨어뜨릴 목적인 거야.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굳이 영상 찍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얘도 청산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내가 지금 차트를 딱 봤더니 역대 차트가 이렇게 나온 거지. 저점이 왼쪽, 고점은 오른쪽. 그지? 네. 그리고 사실 분석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10년 이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되지만 지지선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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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 지지선은 얘고 얘 전 지지선이 뭐냐면 얘였던 거지. 그지? 네. 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애가 얘인 거야. 어, 지선 역할을 하는 애는 얘인 거고. 그래서 심리적 저점이다. 그러면 얘가 심리적 저점인 거고. 심리적 고점은 어디야? 지지선 관점에서, 지금 지지선 관점에서 바라본 심리적 고점은 얘인 거지. 맨 처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깨진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사실. 네, 얘가. 좀 더 잘 그리면. 얘는 그냥 알려준 것 뿐이고, 맞구나, 얘가. 음, 얘가 심각한 거지, 얘가. 뭐 여기서부터 다시 분석을 해도 어차피 동일한 거의 비스무리한 차트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전개 여기서 시작된 게 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얘가 정선 역할은 제대로 못했지 여기서부터.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없어지면서 심리적 고점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 어, 얘기의 시작은 얘부터. 그래서 두 번째 저점을 얘로 잡았을 때 올라갔던 얘가 깨지면서 심각성이 이제 드러난 거고,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짜리가 얘가 5년짜리라고 얘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지,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경기 지지선인데 5년짜리, 그지? 3년짜리를 보면 3년 이상의 경기 지지선이 깨졌어. 이 깨졌는데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면 깨진 후 저항선 역할을 하면 경기 지지선 내에 있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 사실. 저항선 역할을 못하면 걔는 아직 모르는 거고, 저항선 역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5년짜리가 경기 저항선 역할을 해버렸지. 좀 전에. 그래서 이 밑에도 똑같이 깨진 후 하게 되면, 깨지면이 아니라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서 10분의 1 토막이 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 토막은 무조건 나는 거야. 확정이라고. 뭐가? 주식에서 뭐가 알려줘? 예, 이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날 장대 음봉이 기준일이 돼버린다고. 이 장대 음봉, 얘가. 그래서 과거로 빔을 빵 쏘면 이게 되게 무식해지는 거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봉이 만들어지는 거. 심리적 고점에서 봤으니까. 그지? 굉장히 심각한 애야. 얘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하나, 열둘, 최소 1년 이상 하락할 거다.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봉이거든요.
이 공 하나가. 네. 그러면 1년 동안, 최소 1년은 블로킹 돼버려. 예. 얘 때문에. 음, 다른 애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정선을 그렸어. 나는 이제 진입할 거야. 네. 진입을 할 때 1년 블로킹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선 돌파로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들어가 봐야 대세 하락 차트이기 때문에 예.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얘가 깨지는 순간 최소 내가 1년이면 여기라고 여기. 예. 그지? 이 이후에 관심을 갖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예. 방금 한 얘기. 왜 알겠습니다. 그러는지. 그 다음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꼼꼼하기면 6,100, 6만 1,000원이야. 6만 1,000원. 6만 1,000원 라인이면 여기야, 여기. 네. 이게 반토막이라고. 근데 얘가 알려주는 게 뭐야? 4분의 1 토막, 최소. 음, 그러면 6만 1,000원에서 반토막이면 예. 3만 500원? 네. 응, 3만 500원. 3만 500원 라인이면 여기라고. 여기. 근데 이게 뭐야? 이건 3년짜리. 예.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더 떨어졌지, 실제로. 그러면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해도 되는 거야. 하더라도 내가 이 영원 무역 홀딩스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3만 천 얼마 밑으로 떨어진 거 확인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오늘부터 10년 정도 차트를 보고 차트를 봤더니 고점은 왼쪽에 있고 저점은 오른쪽에 있네. 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 이런 종목. 그지? 또 들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 종목이 이 종목 보자마자 이거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항선이죠. 여기서부터 내려온 1년, 2년, 3년 이상의 저항선 돌파 얘가 됐잖아. 예. 요 오른쪽에서 음, 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살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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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찾은 거라고. 예. 살아있지. 음, 근데 지지선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준다고 지금. 네. 그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음, 그래서 이 지지선을 따라서 수평되게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지? 차트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수평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도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저항선이. 예. 그래서 살아있는 애를 또 찾아야지, 이쪽. 살아있지. 예. 그러면서 이 지지선과 수평되게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도 잘 확인이 되고, 예. 그러면 이 선도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언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이런 종목을 찾고 있는데 오늘 시점, 이 두 번째 고점 시점 기준으로 1년을 무조건 가. 이 저항선 돌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살아있지. 그지? 지금 이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했냐? 걔가 살아있냐? 얘는 살아있지는 못하지. 죽어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지? 무슨 예. 얘기인지. 이거 죽어 있거든. 예. 그래서 첫 번째 살아있는 포인트는 없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얘는 더 저점에서 잡기는 힘들어. 음, 그렇지만 내가 이 종목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요 이후에는 한다고. 이 예. 종목을. 그래서 돌파한다. 그러면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해도 된다고. 이런 종목이. 왜냐하면 5년 이상의 경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살아있다고. 예. 굉장히 좋은 애가 또 나온 거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는 뭐야? 내 기대치는 여기라고. 여기 올 가능성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저점이 얘가 확정이고, 예, 얘가 확정이야,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최소 5배가 날아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최소 5배, 10배도 날아간다는 거지. 그걸 알려주는 게 이 저항선 돌파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식하기가 되게 편하지. 어차피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뭔가 대표이사가 바뀌었든 지금 뭔가가 바뀌었어, 내부적으로. 그래서 대세 상승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시작 자체가 이 경기라는 용어를 쓰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산업이 변경이 되거나 업종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큰 트렌드를 보는 거야. 아니면 이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대주주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었거나 시장이 바뀌었거나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식에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게 이제 시작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미래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항상.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 그러면 과거에 3년 이상 정상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네? 이쪽이지. 최고가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이상의 정상 돌파를 빵 하고 나서 예, 저점을 기준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올랐어? 4배면 5,200원? 5,300원? 그 정도라고. 5,200원? 300원? 요 정도 라인이라고. 그지? 여기까지 올랐지. 네, 내 기대치는 요만큼이었던 거지. 그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내가. 그런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경기 저항선 돌파라고. 그래서 이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항상 여기서부터 1년짜리는 여기는 없어 보이고 중장기 저항선 돌파인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먹고 나오고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고 재료는 뭐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올라가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내려가고 이런 이제 분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혹시 영향을 받는 게 있어? 봄에 자주 올라? 여름에 자주 올라? 가을에 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잘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의 차트는 이런 차트거든. 네, 그래서 대세 상승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의 위치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 베이스거든. 그래서 분기가 15% 이상의 매출 증가세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게 성장주의 시작이니까.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봤더니 50% 50%면 광속이잖아. 예, 거의 100%에 준하는 이건 신급이라고. 그러면 광속과 15%가 만나면 이러면 소고속 성장주라고 인정을 해도 된다고. 41%에 9%야. 15%가 안 됐지만 영업이익이 41%면 이 정도면 성장주로 인정을 해도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장성이 확 생겼어. 지속되고 있는 거야. 네, 그지? 얘도 36%나 영업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초고속이고 얘는 우량주지만 성장주로 인정을 해도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얘는 광속 이상이고 얘는 성장주 이상인데 거의 초고속 성장주에 준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이면 뭐 5배 가도 뭐 충분히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게 지속만 된다면.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얘가 뭘로 돈을 벌고 있나? 거기서부터는. 네. 다트에서 연간 보고서에서 얘 매출은 뭐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매출의 증가세가 있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가세가 그 매출이 지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내가 중기 투자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장기로 더 가져갈지,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배당이나, 지금 PBR도 0.3, 0.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과거에 2나 2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얘가 5배 뻥튀기가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는 거라고, 사실. 여기까지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홀딩스기 때문에, 홀딩스는 지주사잖아. 네. 개인적으로는 지주사 투자는 별로 안 쓰거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주사 투자를 내가 거의 안 하고 있거든. 이건 이제 개인적인 네. 그런 차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내가 청산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장대양봉이 또 보인단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왜? 불통도 보여. 그래서 이제 섣불리 투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섣불리 던져버리라는 얘기는 못하겠다. 240분 기준으로 45도 라인이면, 얘가 지금 지지선을 내가 하나 딱 그렸는데, 네. 46도짜리 지지선이 나왔거든? 근데 두 번째 저점과 세 번째 저점이 맨날, 네.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관리하고 있다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를 거는 거지. 작전주니까. 실제로 작전주냐라고 했을 때,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과 함께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시총이 2천억 미만의 소형주일 경우에 디지털 시그널이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7,400억이기 때문에 중형주잖아. 네. 중형주면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기관의 보유 수량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얘가 주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네. 그러면 얘가 순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순매수를 하고 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이 차트라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항상 기준은 최고점이야. 최고점부터 내려오는 얘가, 기준은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내가 먼저 세 달 먼저 보라고 했지? 세 달을 보고 끌어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저점을 찾고, 근데 저점이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저점 확장인 거지, 어떻게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는 지지선을 그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저점, 저점 마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순매수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투자, 투자하는 이 기관이 매집을 하면서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같이 겸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대세 상승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면 저점 기준으로 최소 2배는 뛸 테니까 그래도 저점이 어디 있어? 저점 기준으로 2배면 3만 1,000원? 3만 1,000원? 3만 1,000원인가? 5만 천. 5만 1,000원? 5만 1,000원까지는 간다는 거니까 지금 이미 간 거지.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거거든. 이 상황에서. 지금 들어왔나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쭉 내리면 여기가 저점 이제 잡힐 거고, 네. 이 이유로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자기 물량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그지? 네. 기본 기본 베이스는 이거야.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애라고. 하면서 이 갑자기 급등이 일어나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이제 중기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그지? 중기 이상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니까 중장기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기 투자자고.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 얘는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쌍끌이가 지금 살짝 일어나고 있으니까 차트가 급등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중기 이상의 투자에서는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언제 사면 샀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항상 이 고점을 찾아가지고 이 고점, 이 선의 길이는 최소 3개월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저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저점을 찾고 어떤 시점 기준으로 한 달 내가 전을 봤을 때 올라온 흔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전으로 갔어? 그러면은 여기는 사면 안 되는 거야. 그잖아. 이쪽 물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더 갔어? 그랬더니 요 정도부터는 비슷해졌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럼 내가 사도 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봤더니 외국인은 팔고 있어. 그럼 까리한 거지. 여기는. 그래서 이쪽은 까리하구나. 까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스윙 구간인 거야. MACD 레이트를 봐도 스윙하라고 했고, 그잖아. 여기는 계속 스윙, 먹고 나오고 계속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불통이라고. 불한다고. 앞에 하는 거고, 더군다나, 쌍끌이가 이제 한 달 전 대비, 이제 한 달 전 대비, 이제 올라왔다고. 이게 투자로 가는 이제 첫 번째 위치라고 봐도 되는 거지.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내가 뭐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 또는 이제 물량 조절을 하면서 보통 이 사고 팔고를 하거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 얘네들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량을 좀 늘렸다가 어떤 기준 물량만 있는 거야. 이렇게 기준 물량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 조절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익을 계속 내는 거거든. 수익 내고 좀 더 사고 수익 내고 또 팔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은 점점 늘어나는 거지. 네가 이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니 이런 매매법을 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빼먹을 건 빼먹어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네. 그게 영어무역 홀딩스. 그래서 지지선이 항상 240분이 기준인데 45도가 이게 깨졌다 그러면은 일단 청산하는 게 나아. 예. 이 45도 라인은 이 45도 라인은 청산하는 게 낫다라는 라인이거든. 이 45도가 깨졌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45도가 깨졌어.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 네. 45도가 없어. 그러면 내비 눌러버리기 때문에 주가를 그래서 횡보하거나 하락해버리거든. 이 45도가 깨지는 순간 그냥 횡보하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추가 하락하거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단기 투자 위주의 네. 스윙과 초단타 약간 섞어가면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45도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당연히 살아있지. 훨씬 크지. 지금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50도나 되지. 만약에 그 얘가 선이 깨지면 이 선이 깨지면 사실 이미 어제 깨진 거지. 이 선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깨진 거예요. 그 약간 위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산을 하지. 원칙대로 왜냐하면 첫 번째 지지선은 얘였던 거거든. 그잖아요. 예. 얘가 깨져서 살아있거든. 음, 이날 양복이 인해도. 그래서 이날은 매도를 안 하겠지만 그 다음 지지선은 얘였거든. 얘도 살아있거든. 그잖아요. 두 번이나 깨져버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복에서는 파는 게 낫겠다. 일단 청산을 하고 재진입을 하죠. 그래서 361 저항선 돌파로 다시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항선 돌파를 그렸더니 그 밑으로 내려간 흔적이 있어.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 정도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 하고 나서 물타기를 섣불리 하잖아. 예. 너네들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MACD의 기준선은 영선이거든. 내가 여기 영선 표시는 안 하지만 MACD가 MACD가 불통에 빠지고 나서 저 앞에 거 음, 이런 얘기. MACD가 이제 불통에 빠졌어. 불통에 빠지면 70% 이상의 확률인 거지. 확률 얘기야. 영선 근처에서 리테스팅을 한다고. 설사 하락하더라도 리테스팅을 해서 이 불통을 살아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급등락을 하거든, 주가가. 네. 그러면서 안정화가 일어나는 거야, 분이. 그래서 급등과 급락을 하기 때문에 361 저항선 돌파로 내가 더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청산을 이제 이 스윙 구간으로 다시 떨어지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불통으로 다시 빠진다? 그러면 땡큐인 거지. 내가 물타는 물량을 다시 투자 물량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테니. 여기는 이제 이 포인트는 적당한 예제는 아니지만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지. 여기 있지. 불통에 빠졌는데 네. 내가 더 샀어. 361 정선 도파 같은 걸로. 여기서 샀는데 더 빠져도 더 샀어. 근데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향후에 불통에 또 빠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또 불통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불통으로 가면서 주가는 계속 더 오르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영성 근처에서 다시 리테스팅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사 그게 깨지더라도. 여기도 전형적인 케이스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불통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면 리테스팅은 지금 보면 이 영선보다 네. 더 위에서 이제 이 1.5 라인보다 더 위에서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불통에서 나와서 다시 불통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불통이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거죠. 그래서 이 불통 위에 물고기를 얹어 놓으면, 그걸 못 잡히지.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 뛰는 거라고 그러지. 이 불통 위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불통 위에서 내가 이런 데에서 361 정선 도파로 이쪽에 이제 장대양봉이 보이니까 361 정선 도파로 샜다 그러면 불통에 빠졌어? 그러면 이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 기대 심리라고. 예.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MACD 레이트였던 거고.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영암무역 홀딩스 가지고는 지금 해줄 얘기가 꽤 많아 보이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그래서 투자로 내가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떤 지표들을 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편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 불통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물통이 안 보여, 없어. 네. 그리고 오히려 불통만 보인다고 계속. 네. 이런 차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차트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뭐냐면, 물통의 크기와 불통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불통의 크기가 훨씬 크잖아. 그러면 이미 이런 물고기는 팔딱거리고 있는 거거든, 위에. 근데 얘가 물통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 투자하지 마세요. 음. 스윙하세요. 스윙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불통의 크기가 컸을 때 얘기야. 네. 불통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음. 계속 스윙을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물통을 합쳐봐야 이 불통이 여전히 크거든. 그래서 급등락을 하는 거야, 급등락을. 계속. 급등락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스윙하는 게 나은 거지. 이 급등락을 계속 먹고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는 이제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물량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지. 그점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놓고 물량을 줄이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보는 지표는 엔벨로프라는 거지. 그래서 엔벨로프 상단 근처에서 이쪽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놓고 그리고 이때 봐야 되는 지표가 매물대 지금 기본 차트에 이평선을 봐야 되는 거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평선은 사실 모든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이 지표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이제 사고, 그잖아. 우리는 이제 보통 정선 돌파로 많이 사지만, 그 이론에 맞게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계속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물량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그러면서 저 위에서는 수익 계속 챙기고, 그게 투자니까. 그래서, 어, 예전에 생각했던 이제 중장기 이상의 투자와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으로 그냥 청산시켜버리는 거잖아.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고. 그렇지만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물량 가지고 많이 샀다가 적게 샀다가 많이 적게 들고 있다가 많이 들고 있다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물량을 조금씩 막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이 영업무역의 홀딩스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최소 여기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이 오른쪽에서, 이 차트 오른쪽에서. 그리고 갔어.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투자로 가져가는 거야. 사실 여기서부터는 투자의 시작이거든. 이게 가르치는 게 신고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가가 나오면 환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영업무역 홀딩스 가지고는 이제 투자 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이 전형적인 차트라서 지금의 차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능하면 한 번 듣고 딱 그냥 끝나면 음, 이 중장기, 장기 투자에 대한 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 예. 근데 그런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지. 질문 있어 혹시? 얘는 어쩌라고? 네 마음이지. 네. 수익인데.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매물대 차트를 얘기를 계속 굉장히 많이 하잖아. 예. 차트를 보는 방법론은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만 보는 거고, 예. 그지? 내가 그냥 손 놓을게. 예. 지금 위치는 이 매물대 시작이, 이 매물대가 엄청 센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에 쌓여 있는 거거든. 이 매물대가 제일 세. 13%짜리가 제일 센 애를 내가 여러 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 너무 세니까. 근데 이 시작은, 이 밑에는 이 10%도 엄청 센 애거든, 얘도. 그리고 3%짜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몇 년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은 2%부터 시작인 거야. 사실, 그 전 계단은 얘였으니까. 그래서 계단 상승, 얘. 이 네 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 주가로 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라고. 이 첫 번째 거, 이거 몇 프로였어? 아까? 3%짜리잖아. 그지? 예. 3%짜리가 여기서부터야. 그지? 첫 번째 터치한 지점이 예. 여기잖아. 음.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6개월 넘게 갔다잖아, 지금. 다시 하락해 해가지고. 이 매물대를 내리는 작업을 막 하는 거거든, 사실. 이 밑에가 또 되게 세졌잖아. 지금 네. 10% 이상 이제 만들어졌잖아.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사실. 이쪽에서.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이 저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터치하고 나서 밀리고 나서 최소 3개월 횡보를 한다고. 여기가. 이런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아, 여기는 그냥 스윙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simply 그냥 투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장기 정도 높아했으니 나는 얘를 무조건 투자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첫 번째 돌파를 했지만 두 번째 건 돌파를 못했어. 이제 두 번째 거 돌파할 때까지 이게 얼마 안 걸리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 여기서부터잖아, 그지? 예, 여기서부터 한 달 걸린 거라고. 돌파를 해서 주가 변경이 완전히 된 거를 보면. 그잖아. 여기서 앞에 세 개, 여기서 앞에 두 개. 딱 한 달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걸렸다. 예. 몇 프로 돌파하는데? 3%짜리. 이게 경기 정선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거든. 3%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한 달 동안 지랄을 하고 있으면 속 속 터진다고. 터져요, 속 터져. 근데 그게 그거든. 하면 또 이게 또 몰라요. 이게 한 달이라는 게 이게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하거든 또. 내가 아까 막 이 선을 여러 번 찍은 애 있지. 예, 굉장히 센 애. 예, 걔 터치하자마자 그냥 꼬라박잖아. 문제는 이 위로 올라갈 거거든. 예,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왜냐하면 이 밑에도 있거든. 얘를 단번에 뚫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래량이 내가 그랬잖아. 6개월짜리 거래량으로 봤을 때 최소 몇천 프로 이상 떠줘야 이게 버틴다고. 근데 안 떴잖아. 여기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밀리면 아까 얘가 한 3%짜리가 한 달이야. 예. 그러면 이 위에 있는 10%짜리는 최소 3개월은 가야 돼. 음, 지금 이제 3개월 이제 흐른 거지. 예.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일, 터지네, 진짜. 6개월 이상 가버리네. 그잖아.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과거에,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뭐 하는 걸 굉장히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과거에 물렸다니까, 저 가격에. 매물대 차트를 분석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차트를 왜 봐? 그냥 사면 되지, 좋은 종목은. 이씨, 사면 올랐으면 좋겠지. 사면 좀 먹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러려고 차트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차트 안에는 재무가 없다고? 그건 네가 차트 볼 줄을 모르는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차트 안에는 다 있는 건데. 안 맞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특정주가 보지. 그냥 개무시해버리면 되지. 배통주인가 보지. 그런 종목을 왜 하냐는 거지. 우량주, 성장주 기준으로 딱 잡고 매년 먹고 매년 배당받고 그럴 만한 종목들만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내 자금을 운용을 하면 돈을 저절로 벌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지. 그게 영원 무역인 것 같다. 네.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네가 매물대가 여전히 여기에 이게 맞지? 이게 몇 년 동안 쌓여있는 매물이야? 1년, 2년, 3년, 3년 동안 쌓인 매물을 여기서 단번에 돌파한다? 그런 주식은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꽤 오래 걸리겠네요.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굉장히 엄청난 호재가 떠서 장대항공이 음, 뭐 거래량이 몇천 프로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뜨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이런 거래량이 필요한 거지.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거래량이라도 더 있어야지 더 이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섣불리 얘기를 못해. 지금 이미 이제 호재는 시작됐기 때문에 그잖아. 예, 이게 여기서 이제 호재는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과 관심 갖는다고 지금 그잖아. 예. 장대양봉이야. 준 장대양봉이겠지. 장대양봉이네. 5%짜리. 시총 7천억 중형주.
얘가 장땡부이네. 한 달 이상 못 빈 빵송이야. 그러면 얘는 더 오른다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조만간 간다는 거고. 그렇지만 가더라도 요만큼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인 거야. 조금 뚫고 또 좀 쉬었다가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했잖아. 지금 6개월 이상 횡보해버리잖아. 여기서 20% 들어가서 횡보해버리면 커지잖아, 또. 그럴까봐. 이 종목은 좀 그런 게 없잖아. 보이니까 이제 내가 더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네. 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 지금 이걸 안 찍어줬잖아. 이거 찍어줄까? 어디까지 가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만큼 가는 거잖아. 2%짜리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3%짜리 이거 하나 뚫는데 몇 개월 걸렸어? 이거 엄청 오래 걸렸잖아. 그런 거지. 좀 안타깝다. 굉장히 좋은 위치기는 한데 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겁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너무 큰. 그래서 이쪽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팔아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왜냐면은 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1년 또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물타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세력의 평단가보다는 내 평단가가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이거 뭐